자, 반갑습니다. 우리 배울수록 쉬워지는 배신러닝의 우리 배혜림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또 함께 새로운 주제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공신경망에 관심 있는 우리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이제 알고리즘이 나온 지 이제 꽤 돼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이제 기본 원리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고 하는 것이 어, 왜 이게 이제 각광을 받게 됐는지, 또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인공신경망에서 그냥 MLP라고 하는 걸 그냥 쓰면 될 텐데 왜 이제 이런 이제 MLP에서 조금 더 진화된 이 CNN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MLP로 어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프리딕션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우리 작동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다른 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를 인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4 곱하기 4의 이렇게 픽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1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걸쳐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1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1로 이렇게 채워보고요. 예, 그리고 1이라는 그 어떤 이미지가 걸쳐 있지 않는 부분은 다 0이라고 이렇게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공신경망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2디멘전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입력 벡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요만큼 4개를 잘라서 하나 둘 셋 4개를 붙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또 4개를 잘라 붙여서 하나 둘 셋 4개를 잘라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4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라 붙여서 총 16개 1차원 벡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인공신경망에다가 자 이렇게 넣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뽑아내서 이게 1이야 라고 이제 판정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누군가는 이렇게 썼고,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썼는데, 어떤 사람이 1을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가 0, 1, 1, 1, 1, 0, 0, 0, 0, 0, 0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온 이렇게 1차원 벡터로 이제 이것도 우리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요 두 벡터는 완전히 다른 벡터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이제 1로 판정하는데 이제 이 두 벡터를 다른 벡터로 인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쪽 그림에 하면 이제 이것도 A고 이것도 A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얘는 A라고 우리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놈을 이제 집어넣었을 때 얘는 이제 A라고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다른 걸로 인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뭐 회전을 시켰다든지 그죠? 회전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걸 어떤 보는 각도가 달라졌다든지 크기가 달라졌다든지 또 조도가 달라졌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정확하게 받아들이려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든지 간에 이제 그림 안에서 어떤 있는 눈, 그 다음에 어떤 눈, 코, 입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절대적인 어떤 벡터로 변환하기보다는 우리가 여기를 한번 조망해보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옮겨가면서 여기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연산을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게 되는데요. 이제 CNN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이제 판별하는 이런 분류하는 이런 문제를 풀게 되죠. 근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CNN이라는 이 알고리즘이 한 1914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정확도가 한 95%, 6%, 96%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쯤에서 CNN이라는 알고리즘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정확도가 이미 95%, 96%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NN 알고리즘은 어떤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이런 알고리즘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우리 CNN 프로시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제가 아까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하는 레이어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컨볼루션 하는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풀링 하는 레이어를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과정을 반복시키죠. 그래서 컨볼루션 풀링 이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충분한 수만큼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넣게 되는데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그냥 마지막에다가 우리 MLP 레이어를 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인공신경망, 다층 신경망을 이렇게 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볼루션과 풀링을 반복한 후에 일반적인 MLP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 CNN의 알고리즘의 어떤 특징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것만 사용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가미를 해서 더 정확도를 높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CNN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군데가 있겠죠. 아주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진이 주어졌을 때 그 사진이 뭐다. 그러니까 개냐, 고양이냐 이런 걸 판별하는 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CR이라고 그래서 요 글자에 이걸 이제 B라고 판별하고 요게 이제 숫자 2라고 판별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체 그림을 우리가 판별하는 게 되지만 이거는 그림 속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숫자나 문자를 인식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OCR이라고 부르는 이런 영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욜로라든지 이런 것들 일종의 CNN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객체를 인식하는 그런 곳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생성 AI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이런 CNN의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객체 인식, 뭐 그다음에 이미지 제너레이션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주 CNN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은 이미지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미지 자체도 넣을 수 있지만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고 그 행과 열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픽셀 안에 이 셀 안에 값들이 채워져 있는 구조를 우리가 이미지로 바라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꼭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행열로 그러니까 행열 안에 각 셀에 숫자가 채워져 있는 이런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CNN 알고리즘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컨볼루션과 풀링 레이어를 반복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결과물은 마지막에 또 이미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면 그걸 1차원의 벡터로 바꾸죠. 그래서 이 과정을 플래튼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플래튼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MLP 방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까지의 과정은 이미지 속에 숨어있는 피처를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마지막 과정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아까 제가 요거는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 이미지를 결국은 이런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어떤 픽셀 구조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 픽셀 구조로 바꾸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지에서 이제 걸쳐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어떤 1제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RGB 값을 넣어서 어떤 색상이나 이런 것들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미지에 있는 이것들을 다 이제 행과 열을 가지는 픽셀로 쪼개고 난 다음에 그 각각의 셀에 대해서 값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인풋 데이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NN 알고리즘은 이런 인풋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는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너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깊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행과 열이 얼마나 차원이 많으냐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채널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채널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한 개 이미지가 이렇게 width와 height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폭과 너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다 생각하면 너비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필터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어떤 행렬 구조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로서
어떤 결과 피처를 뽑아내게 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필터, 그래서 결과로 우리가 이제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아웃풋을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채널이라고 하는 인풋이 되는 녀석의 W와 H가 필터의 WH보다는 크게 되죠. 그래서 이 필터를 여기다 이제 통과시키게 되는 구조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결과를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이 정도 사이즈의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풋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각 채널을 구성하는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 필터를 통과시키고, 필터는 또 커널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컨볼루션 연산이 되고, 그래서 컨볼브드 피처를 우리가 뽑아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아까 자, 여기가 W만큼의 셀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H만큼의 셀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W 다시, 요걸 H 다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필터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필터를 여기다 하나 올려 넣어 보겠습니다. 올려 놓으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값을 취하고 0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값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 값을 취하고, 그 다음에 요건 값을 취하지 않고, 요건 값을 취하고, 그 다음에 값을 취하고, 요것만 이제 값을 취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값을 취하지 않죠.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요걸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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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해서 값을 취하고, 안 취하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값을 취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취할 수 있게 되죠. 요건 0이니까 취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4라는 값을 뽑아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칸 더 옮겨가서 이 필터를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의해서 값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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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이라고 하는 값을 뽑아내죠. 그 다음에 또 한 칸 더 움직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줄을 내려가서 또 여기서부터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행렬을 뽑아낸다. 그러니까 컨볼브된 피처를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W고 요게 이제 W 프라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W만큼 움직였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W만큼 움직이면 한 이만큼 되는데, 그죠? 요만큼 되는데, 우리가 요만큼을 덜 움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낼 수 있습니까? W 빼기 W 프라임 더하기 1로 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마찬가지, 요 행도 우리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H인데, 여기서 H 프라임 플러스 1로 계산하면, 요 놈의 결과는 뭐냐면, 이제, W 곱하기 H, 인풋을 사용하고 W 프라임, H 프라임의 필터를 사용하면 우리가 여기서 W 마이너스 W 프라임 플러스 1 곱하기 H 마이너스 H 프라임 플러스 1의 요만큼의 크기의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결과로 뽑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어떤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정리하면, 자, 아까 이제 제가 이 필터를 통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피처를 뽑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터를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필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피처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필터를 사용하면 컨볼브드 이미지가 똑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사용하면 엣지를 디텍트하는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필터를 사용하면 아주 이미지를 조금 더 샤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경계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뽑아낼 수 있게 되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좀 블러한 이미지를 뽑아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요 각각에 대해서 이 필터들의 작동 원리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엣지를 디텍션 하는 것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엣지 디텍션 하는 걸 잘 살펴보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행과 열을 나눠보면 이쪽에는 큰 값을 가지고 이쪽은 0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이런 필터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요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중간 부분에 있는 값들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있는 값들은 그냥 0으로 작은 값들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제 엣지가 되겠죠. 이 엣지를 찾아내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는 값들을 커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런 값을 뽑아내고 이 이제 필터가 하는 일은 이제 엣지를 디텍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처를 뽑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하려다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채널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채널이 이제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여러 개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요것도 그냥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와 C는 이쪽에 있는 C와 C는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널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채널 개수만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채널 개수만큼의 피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이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 연산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하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채널 필터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를 씌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필터를 씌우고, 요거에 대해서 필터를 통과시키게 되죠. 그럼 아까 어떤 인풋에 대해서 필터를 통과시키는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면 결과가 3개가 나오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결과는 우리가 한 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한 개를 마지막에 뽑아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결과, 여기서 나온 결과, 여기 나온 결과의 셀 값들을 다 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채널은 여러 개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개의 이미지로 뽑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널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지가 여러 개 들어왔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채널을 여러 개 뒀다라는 의미는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한 개를 뽑아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이 채널을 사용하게 되면 자, 한 개를 뽑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이미지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통과시키고 나면 그 결과값으로 어떤 또 그 다음 레이어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풀링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값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결과가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에 또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게 32개였는데 그 다음에는 채널이 64개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요 채널의 숫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컨볼루션 된 결과의 이미지의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요. 먼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W, C, H 그 중에서도 C는 이제 어차피 달라져도 한 개가 나오니까요. W, H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W 프라임, H 프라임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거의 크기를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조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사용하는 기술이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아까 5개짜리가 있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5개짜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5개짜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를, 자, 이렇게 5 곱하기 5 행렬을 3 곱하기 3 행렬의 필터를 통과해서 결국 우리가 3 곱하기 3 행렬로 뽑아내게 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거를 5 곱하기 5 행렬로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미지와 똑같은 크기로 여기를 뽑아내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패딩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다 이제 마지막에다가 요만큼의 레이어를 하나 입혀 보겠습니다. 자, 셀을 요만큼 더 만드는 거죠. 여기 더 만든 다음에 이제 패딩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바깥에 있는 놈들을 다 제로로 채워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3x3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5번을 할 수가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뭡니까? 3개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5 곱하기 5 행렬. 그러니까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5개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원래는 5 곱하기 5 행렬에 3x3 필터가 들어가서 3x3 아웃풋을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패딩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크기만큼의 이제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어떤 이제 이미지의 크기를 뽑아내는 거는 패딩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뽑아낼 수가 있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채널의 숫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디멘전이라고 하는 걸 두게 되는데요. 여기 제가 그림에 표현을 하지 않았네요. 자, 그림에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 필터의 묶음을 요만큼의 묶음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필터를. 그 다음에 더 사용하면 요만큼 요 필터가 이용이 돼서 어떤 이미지를 하나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하나에 더 쓰면 내가 이미지를 하나 더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쓰면 이미지를 더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레이어는 이
컨볼루션의 이미지의 사이즈와 이 채널의 숫자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풀링을 할 때, 이제 풀링 사이즈를 정하죠. 그래서 2 곱하기 2 풀 사이즈 한다 그러면 2 곱하기 이만큼을 풀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을 또 2 곱하기 2로 풀링을 합니다. 요만큼을 2 곱하기 2로 풀링하고, 요만큼을 2 곱하기 2로 풀링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풀링의 사이즈는 이 전체 이미지의 사이즈가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맥스 풀링을 한다는 거는 2 곱하기 2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풀링 한다는 것은 이거의 평균 값을 취하고, 그래서 이제 4개의 이 풀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링 결과를 만들어 내고 나면, 자, 이제 아까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을 반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때 이렇게 해서 나온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나온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플래튼 시킵니다. 아까 플래튼 시킨다는 건 어떻게 했죠? 요거를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요걸 여기다가,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원디멘전의 벡터를 만들어내고, 원디멘전 벡터는 우리가 MLP에 인풋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분류가 되는 클래스가 여러 개 있으면 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죠.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캐시일 확률, 도구일 확률, 라이언일 확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0.46, 그러니까 캐시일 확률이 제일 커지는 거죠. 자, 소프트맥스는 이렇게 나온 값들을 우리가 다 더해서 1이 되도록, 그래서 확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 속할 확률이 가장 큰 걸로 우리가 판정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인풋 사이즈가 들어오면 적절하게 컨볼루션과 풀링을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플래튼 시켜서 MLP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어떤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구해내서 우리가 분류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CNN의 이제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학습을 어떻게 시킬까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각 레이어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다음에 전파가 될 때는 이게 이제 웨이트를 가지고 전파가 될 텐데요. 그때 웨이트를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면 우리가 이제 각 레이어의 웨이트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웨이트들이 이제 수정이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미지를 잘 분류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CNN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CNN 알고리즘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이미지로 우리가 찍어낼 수가 있겠죠. 찍어볼 수가, 사진을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건 이제 부품에 어떤 결함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홀이 생겼다든지 여긴 스크래치가 났다든지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게 정상품인지 아니면 불량품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CNN에 돌려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한 400개 정도 되는 그런 400개 정도 되는 이미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정확도는 96.5%,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전 95.5%, 리콜 97.4%, 그 다음에 F스코어 96.5%. 자,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시전 리콜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그냥 정확도만 일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도는 에러의 반대 개념이죠. 잘 분류한, 그러니까 양품을 양품으로 분류하고 분량을 분량으로 잘 분류해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96.5% 되는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잘 분류해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자동차의 유리 창문을 이렇게 닫으면 이제 위에 셀 프레임 부분하고 이렇게 딱딱하게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충 역할을 하는 고무 제품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뽑아냈는데 그거를 이제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잘 만들어지려면 원래 우리가 설계했던 형상을
우리가 잘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적인 레퍼런스가 되는 그런 형상을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단편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이걸 투영시켜서 우리가 원래 설계했던 이 이미지 형상하고 얘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근데 여기 보면 원래는 이제 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뭡니까 이제 형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회사에서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사람이 육안으로 봐서 이건 양품이야 불량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CNN이라는 알고리즘에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넷이라고 하는 그런 50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CNN 알고리즘에 돌렸더니 우리가 실제로 양품 불량품을 어, 이제 센시티비티 관점에서 즉 뭐냐면 실제로 불량인 거를 얼마나 불량으로 잘 예측하냐는 관점에서 이제 97.6%, 그 다음에 양품을 얼마나 양품으로 잘 판정하냐에 대해서 100% 정도, 그 다음에 이걸 두 개를 다 합쳐서 정확도로 계산을 해보면 한 98%, 98.3%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런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시편을 실제로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투영을 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설계 도면하고 맞춰보고 실제로 맞춰봐서 이게 얼마나 맞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이렇게 방법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면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면을 찍어서 실제로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형상과 이렇게 막 비춰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단면 사진만 보고도 우리가 이제 이게 불량인지 양품인지를 정확하게 판정해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높은 정확도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CNN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간단한 적용 예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배우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배우면서 조금 더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